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3대 특검법 제가 소식이 방금 전에 전해졌습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이 3대 특검법에 대해서 그동안 윤석열이 어떤 식으로 깽판을 쳤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맞게 이러한 조치를 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특히 최대 205명, 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규모가 크거든요. 그리고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만큼 국진당 입장에서는 얼마나 등골이 오싹하겠습니까?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다들 예상하셨듯이 내란 특검으로 위헌정당 해산 명분 삼냐? 라는 식으로 지금 발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란 특검 수사 과정에 저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얽혔는지 드러나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국진당은 제대로 된 정당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만이 답이다. 계속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들도 지들의 운명을 아니까 이런 식으로 선빵을 치려고 하는 건데, 이미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12월 3일 당일날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국진당 정치인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뻔히 봤는데 어디 이런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까? 저런 식으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국민의힘과는 좀 다른 결로 본인은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그 코스프레를 하던 이준석 씨의 실체도 이번 대선 기간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어 성폭력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제명 청원이 어젯밤 45만 명을 돌파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추세라면 하루 이틀 내에 50만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게 지금 왜 이 소식을 전해드리냐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젯밤에 45만이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거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50만 육박했다. 이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5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동의 기간이 7월 4일까지예요. 지금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3주가 남았어요. 이 기세대로 쭉 올라가면은 100만도 넘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준석 따위의 인간을 정치인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분노의 목소리가 지금 한데 모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지금 어떤 식으로 허세를 부리고 있냐? 곧 대학교별로 대학생, 대학원생의 대학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려고 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본인이 준비할 건 대학위원회가 아니라 본인의 미래, 지금 어딘가에 들어갈 상황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와중에 언론과 미디어가 자꾸 어떤 식으로 띄우는가, 이거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따 뒤에 말씀드릴 이 일베, DC, 팬코, 아카, 인스타, 스레드, 한마디로 원래는 음지에서 나오던 혐오, 극단적인 발언들이 완전히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난 이 양지화된 문제에 대해서 다룰 건데, 특히 언론과 미디어가 이런 식으로 띄워주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서울대생 대선 후보 1위 이준석, 문화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서울대 학보사 대학신문에서 2025년 서울대 학부생 정치의식 조사 결과를 저렇게 뿌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서울대 학부생들의 지지율은 실제 대선 득표율과 매우 다르다. 그래서 눈길을 끌었다. 이런 식으로 띄워주고 있는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아니, 서울대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대선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무려 대단한 서울대가 저렇게 판단을 한 거니까 시민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런 겁니까? 어쩌라고요?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니, 연세대라든지 고려대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마찬가지로 막 이준석을 띄우고 있다. 막 스카이 대학을 중심으로는 지금 다른 여론이 펼쳐지고 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언론과 미디어가 조명을 해주는데, 그래서 탄생한 게 지금 이준석 같은 정치인이란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저런 걸 다룰 때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이준석이 결국 혐오 정치로 무너졌다. 요 얘기가 핵심 내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빈털터리밖에 안 되는 이준석, 본인 딴에는 목표를 달성했다, 이거 우리 그 흑자를 거뒀다, 이런 식으로 허세 부리는데, 이런 거짓말 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흑자를 거뒀는지도 모를 뿐더러 설령 흑자를 거뒀으면 이준석이 대단한 대선을 치른 겁니까? 원래 15%를 넘겨서 선거비를 전액 보전을 받네, 20%를 넘기네, 별의별 헛소리들을 떠들어댔는데 이준석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난 거 아닙니까? 10%도 달성 못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토론왕 코스프레도 만천하에 다 드러났죠.
그냥 계속 남 긁으려고만 하고 질문을 하면 대답도 안 하고 애초에 책임질 자리를 갈 일도 없으니까 허무맹랑한 소리나 하고 있고 오죽하면은 텍사스 경제학이라는 역대급 밈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준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왜 그렇게 비판을 하는가? 이건 지금 전해드릴 내용하고 또 연결이 된 건데 제가 어제 SNS 글로도 전해드렸죠. 지금 일베, DC, 펜코 심지어 뭐 그 인스타 스레드 이런 음지에서 각종 그 혐오, 극단적인 발언들이 계속해서 쏟아졌는데 그게 지금 양지화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무슨 뭐 스트리머부터 해서 전 수영 선수의 유튜버의 뭐 일반 대학생의 사방에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소 10년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최대 128만원 현금 사은품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휴대폰 구매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그리고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핸드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계신 핸드폰 통신사만 변경하시면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개인정보 안전이 매우 중요하죠. 무려 23년간 개인정보 보안 사고 0건이라 하고요. 60만 명 이상의 누적 가입자, 983억 이상 현금 사은품 지급을 했으니 믿고 연락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무제한 상품권 이벤트도 있는데요.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도 가입하시게 되면 신세계 상품권 최대 4만원 추가 혜택, 인터넷만 가입 시 2만원, 인터넷 TV 동시 가입 시 4만원, 일회성이 아닌 중복 혜택 증정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21 통해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길 바라고요. 상담 신청 시 알림이 황의도 보고 신청했다고 해주시면 저한테도 큰 힘이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런 문제를 제대로 모르는 정치인들이 툭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무슨 10년까지 가냐, 그냥 이거 법적 대응 본보기로 몇 명만 보여주면 금방 끝난다, 금융치료하면은 1년 안에도 잡을 수 있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수면 위로 드러난 그런 몇몇 유저들, 뭐 네티즌들이라든지 인플루언서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반성하는 척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뿌리를 쭉 쫓다 보면 사이버 내란이라는 겁니다. 마치 이건 뭐냐면 내란 종식 그냥 반년 안에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결국 이거는 십수년 전부터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반지성 플랫폼 방치의 극단화의 결과물 중 일부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놓고 대통령 당선이 되니까 암살 사주를 하고 운지 타령을 하고 대놓고 조롱을 하고도 오히려 본인이 더 강경 대응을 한대요. 내가 왜 비난을 받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더 떳떳하게 그 자기의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부끄러워하는 척이라도 했었죠. 숨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낄낄댔죠. 이게 지금 양지 위로 드러났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이게 드러난 사람들이 아주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결코 단순한 실수, 뭐 어린 시절에 뭐 치기 어린 실수 이렇게 봐서 안 된다는 겁니다. 5.18 정신을 두고 대놓고 폭동이라 그러고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운지 조롱을 해놓고 그 개정 비활성화했다가 다시 나타나서 자기가 오히려 법적 대응을 운운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 소식에 앞서 보셨듯이 암살 발언에 그래놓고 저들이 어떻게 포장을 합니까? 유머다, 표현의 자유다, 니네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왜 풍자와 해악을 막냐, 왜 검열을 하냐, 이런 말장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묻지 않습니까? 풍자와 해악이 지금 과연 여기에다가 쓸 수 있는 말이냐.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에는 중력절이라는 말을 쓰고 12구 참사에 대해선 압력절, 호떡절이라고 조롱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뭐 오뎅탕, 오뎅데이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시청역 인도 참변이 있었죠. 그때 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이걸 두고 볼링절이라고 조롱합니다. 토마토 주스 얘기를 해요. 침수 납골당에 대해서 미숫가루라고 조롱합니다. 도대체 저 따위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을 도대체 언제까지 뭐 경청하자, 뭐 설득하자,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로 그 칼럼을 쓰고 대안을 제시할 겁니까? 이게 가면을 쓰고 가면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진영의 유력한 정치인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평론가라든지 이들에 대해서 조롱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냥 대놓고 호구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유머로 봐줍니까? 이게 어떻게 풍자와 해악입니까? 아니 이게 노무현 대통령을 풍자하려고 하는 걸 검열하는 겁니까? 심지어 앞서 말씀드린 그 미래 과학 타령하는 성액관 정치인은 이러한 혐오 담론에 그대로 올라타요.
그래서 그들한테 정당성을 부여해 줍니다. 어떤 식으로? 야, 혐오해도 괜찮아. 야, 우리들이 못할 말 했어. 다수가 이런 식으로 찍어 누르는 게 반지성 사회야. 이거를 하버드 탈을 쓰고 지금 저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도 이준석이 대단하지. 좋은 말 하는 거지. 실제로 이준석이 어떤 헛소리를 하든 간에 혐오의 자유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탄탄하게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한때 춘천지어가지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6년 넘게 민주당에 합류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들은 지금 최소 10년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참교육, 소위 금융치료라든지 법적 대응도 굉장히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내란과 함께 이건 사이버 내란 종식이랑 연결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5.18 왜곡 처벌법에 대해서도 실질적 적용이 지금 시급합니다. 그리고 지역 혐오하고 고인 모독하고 살인 협박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풍자와 해악 따위로 넘어가줘서 안 돼요. 논란 이후에 대충 사과하는 거는 당연히 그냥 넘어가서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드리지만 무관심이 답이다. 저들은 먹이 금지가 답이다. 이런 주장은 방조를 하는 겁니다. 무책임한 방치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치인들이요. 그래서 입법으로 한 방에 해결된다는 주장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저는 문화전쟁 영역에서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고 핵심은 이거라고 봅니다. 다수를 위한 자유의 영토를 넓혀가자. 물론 이것만 한다고 다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각자 자기가 잘할 수 있고 관심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건데 특히 저들의 메커니즘을 분석해보면 유머, 웃음이죠. 그리고 성인 콘텐츠, 그리고 게임 여기를 앞세우면서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가랑비 옷 젖듯이 혐오를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보시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특히 게임 쪽에 맡아서 개관이 폐지를 계속 약속드리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양극화 해소부터 청년들의 불안 문제 해소, 일자리 문제 해결 이런 게 다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되는데 이 각자 잘할 수 있는 것들 하나씩 해야지 무슨 A라는 얘기라면은 그게 답이 되냐? 라면서 팍 안 되는 이유만 나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시간이 없다 지금. 특히 이 모든 흐름의 출발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명박입니다. 그때 정보, 그리고 인맥, 자본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 공론장 오연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고요. 그 이후로 지금도 윤석열 정부에서 특별 사면, 가석방 해주고 이런 국가적인 심리전, 인지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위 청년들의 자발적인 놀이 문화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앞서 보셨듯이 별의 별 사람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인 대응 차원에서는 단순히 1, 2년 안에 이걸 어떻게 뒤집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혼자서 백날 첫날 떠든다 해서 이게 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결국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그 차원에서 제 문제의식에 동의하시는 희동이님들이라도 같이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길이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지름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선도 끝났으니 사이버크래프트 활성화, 사단법인화에 대해서도 저도 본격적으로 움직일 예정이고요. 아무튼 지금 저들은 벌써부터 이재명은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다. 이따위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주화 이후의 대부분의 만악의 근원은 이명박이고요. 이거 절대로 잊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막 리박스쿨, 늘봄학교 이런 문제 얘기 나오면 자연스럽게 이명박과 윤석열을 떠올리게끔 계속 알리는 게 한편에 필요한 거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권 바뀐 지 지금 일주일도 안 된 상황에 계속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고 있어요. 이들이 어떤 식으로 파고드는지 특히 그 불안과 갈등 요소를 파고드는지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심지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테러 모의글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기 역시나 보니까 스레드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말에 스레드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스레드 이와 관련해서도 일요일 오후 3시 라이브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거에 척결을 하자면서
결혼식장을 저렇게 공개를 하고 뭐 진입 차량의 번호를 딸 수 있겠다. 대놓고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무슨 뭐 경청하자, 뭐 관용의 정신으로 들어주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됩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히 이 사이버 내란 종식을 위해 지금 리박스쿨 요것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끊어서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초등학교 10개 교가 어디인가? 서울교대 부설초, 구로 남초, 안암초, 청구초에는 실험 과학 프로그램이, 영동초, 정심초, 흑석초, 신천초에는 그 그림책 프로그램이 공급이 됐다 하고, 우면초와 구로초에는 두 프로그램이 모두 들어갔다고 하죠. 이와 관련한 소식도 주위 학부모님들께 빠르게 전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심지어 초등교육을 넘어서 대입까지 파고들었다는 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의 본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입시 컨설팅 대표가 부정선거 타령하면서 김문수 지지 활동했던 거, 이게 다 이런 식으로 초등교육, 중등교육, 뭐 고등교육 다 연결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지금 드러난 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입시 컨설팅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 막 부정선거를 끼워놓고 이승만 박정희를 찬양하고 이딴 짓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 바로 친일 뉴라이트, 일본 극우 자금하고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국내 문제였으면 최소 10년을 보진 않았을 텐데, 일본 극우 세력들의 동향을 파악하더라도 상황이 진짜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또 서울시가 행사를 지원했다는 얘기도 나왔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뭐 식민지 근대화론, 그리고 뭐 한일 상생 문화 공감 세미나, 어디서 많이 본 내용들 아닙니까? 뭐 대표적으로 정치권에는 이제 나경원 베스트 씨가 또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가 그냥 이재명 대통령한테만 맡겨서 해결되는 문제도 절대 아니다. 그래서 정치인들께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 이재명 대통령한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된다. 모든 부담을 떠넘기면 안 된다.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유능하고 디테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챙기겠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그 경제 회복, 민생 회복, 이걸로 지금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일을 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서도 사이버 내란 종식, 그리고 팬코 준천지류 대응,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e스포츠 게임 영역에서 계속 민주당의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